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예, 소장 심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판례에는 부족 인지의 보정 명령을 받고 소송 관계인이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에 송달료 수납은행에 은행을 요거 정리해 두시죠.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의 보정 효과, 인지 보정 효과가 발생이 하는 시점이 언젠가?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시점. 2번 소장 부분이 이겁니다. 그죠? 송달된 후에는 이러이러한 등이 나중에 판명되어 보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죠? 벌써 송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 보정을 흠을 이유로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을 보시면 법인에 대한 소송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의 주소 고소가 아닙니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가 아닌 법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표자의 주소 고소에다가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예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그렇습니다. 송달료 납부는 은행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2번 지문에 소장 접수 시에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 소장에 적힌 이메일이나 팩스를 활용하여 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소장을 각하한다. 그렇지 않다. 이메일이나 팩스는 또 송달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송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고 대납 절차에 의한다는 것이 애교입니다. 국고 대납 절차. 예,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번. 그러네. 국고 대납 절차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사비를 쓴다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국고 대납 절차를 써라. 국고가 대납하고 대신 납부하고 추심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4번. 법원은 송달료 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 잔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사건 담임자는 송달료 잔액 정정 요청서에 해당 과정의 허가를 받아 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답집을 삼지는 않겠죠. 그죠? 최소한 이 정도의 주의사항. 그 다음 부본 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부본 송달에 대해서 1번 봅시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기일은 당연하죠. 그죠? 같이 적혀 있죠. 그죠? 소장 부본에 가면은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 받아보면은 언제까지 답변서 제출하셔야 되고
어느 날짜 무변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예,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소장 부분에 보면. 그 다음 2번 지문은 또 반복 지문이다. 그죠? 공시송달했을 때 그거 도외시한 채 소장 각하 명령 하지 말라. 그거부터 먼저 재판해 주라. 좋습니다. 3번, 예,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질문이죠. 그죠? 법인의 주소지로 이렇게 쓰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요거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적법하다? 그거 하지 마라. 거기, 여기다 먼저 하라는 거죠. 그죠? 적법하다, 위법하다. 4번. 역시, 예. 송달된 후에는 나중에 보정명령 해도 소장각하 명령 하지 말고 반드시 소각하를 해라. 됐습니다. 계속 지문들이 반복되는 거는 예, 진도 관계상 또 시간 관계상 반복 지문은 좀 건너뛰면서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또 반복 지문이 또 보인다. 그죠? 옳지 않다는 게. 그죠? 이 문장. 똑같은 문장이다. 그죠? 적법하지 않다고. 그죠?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그죠? 계속 답지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1번에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소장에 대한 부족인지 보정명령을 받고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나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소장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얼핏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영수필 확인서 안 냈다고. 그죠? 낸 것은 수납은행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송달료 예납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장각하 명령.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그죠? 공시송달했을 때 신청을 했는데 그 재판 도외시하고 보정 안 했다고 소장각하 명령 하지 마라. 역시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5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보고 가야겠다. 그죠?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1번은 당연한 거고, 그죠? 각하명령 전에, 각하명령 전에 보정되면은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어려우면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허브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군요. 예, 정리해 둡시다. 그러니까 불변기간이 아니란 이유는 추후 보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추후 보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3번. 역시 처음 나온 질문이네. 그죠?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못한 것이 주소를 알 길이 없었던데 따른 것이라 하여도
소장각하 명령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번에 천천히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천천히 봅시다. 인지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 명령을 할 필요는 없고, 또한 종전의 보정기간 중 이미 진행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기간, 이 경과되면 소장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제외한 잔여기간이 아니라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정이 보통 기간이 보통 7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한 3일 지났다고 해서 잔여 기간 4일 지나면 바로 각하 명령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어진 보정기간, 즉 7일을 주어졌다면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7일이 다시 진행돼야 그 다음에 각하 명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저 질문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필수적 기재사항의 흠 등이 나중에 판명되어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재판장은 소장각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소장각하 명령이 아니라 소를 각하합니다. 소를 각하. 요거 계속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이게, 예. 그 다음 2번부터 부본 송달이 소송 계속이고 그때는 중복 제소 금지, 소재기 효과로서, 그죠? 중복된 소재기 금지. 그 다음 3번 소장의 피고에 대한 최고 해지 통지가 기타 실체보상 의사표시에 기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송달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 부분의 송달은 어음의 지급 제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답지문은 있다. 나 2번 보십시다. 잘못된 것은 똑같은 문제 같은데? 예. 1번 지문 똑같죠, 그죠? 2번 지문 똑같고, 그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3번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급 제시하고 똑같다. 4번 답지문까지 똑같네, 그죠? 이때는 소각하라는 거죠, 그죠?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예, 전부 다 처음 나온 질문이니까 1번 복수의 피고 중 일부는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이 답변서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쟁점 정리 절차와 증거 조사 절차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 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피고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였지만
하였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석 관련 심판문만 제출.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업이 틀렸다.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있으므로 무변론 판결로 처리해선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때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게 되죠. 그죠? 무변론 판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해서 피고 이의 신청해서 그럼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주장을 다툰 거야. 그죠? 무변론이 아니야. 유변론이야. 다음 4번 보십시다.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후 선고기일 연기하거나 기일 지정을 취소한다. 그렇게 처리해야 온당하겠죠. 그죠? 다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금방 본 지문이 또 나왔네요. 그죠? 이거 옳지 않잖아. 이행 공고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기일을 지정한 소액 사건의 경우에 다른 거구나. 소액 사건의 경우에 답변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럼 1번 한번 보십시다. 상석 관련 심판문 본지문이다. 그죠? 3번 청구 저거는 봅시다. 청구 취지 중 지연 손해금의 이율이나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흠이 사소해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각의 무변론 판결. 이런 것도 있군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4번. 이거는 또 나온 지문 같은데, 그죠? 연기하거나 기일 지정 취소한다. 예, 그렇습니다. 쉽고 지리한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책으로 공부하시고,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한 것인지 시험 전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요렇게,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년 능력 검정, 15년 사무관 시험 또는 9급 공채 시험, 민소법 객관식이 3번 치루어지죠. 그죠? 법무사나 법원행정처에서 치루어지는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에서는 민소법을 객관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죠? 민소법 객관식이 3번 치루어지는데 거기에 민소법 시험 문제지 원안이 있어요.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전체를 내가 공부했을 때 지금 진도선으로 나가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이 또 나오고, 그렇지만 시험 전에 꼭 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이런 거 최소한 3년 소급해서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 19년 4월에 시험을 치시죠. 그죠? 19년에. 그래서 18년, 16년, 18년, 17, 16. 예. 요렇게. 최소한 소급 3년치는 그냥 원안의 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을 쳐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책으로 공부한 거하고 정말 현장에 나눠주는 그런 실제 모의고사 문제처럼
모의고사가 아니죠. 그죠? 기출 문제인데 그 문제로 치면은 내가 꼭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사람 머리 참 이상합니다. 뻔하게 외운 건데도 그렇게 놓으면 종이 바꾸면 또 100점을 못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가 지금 빈 구멍이 어딘가 발견하는 것도 되고 또 내가 공부한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꼭 권해드립니다. 책으로 이렇게 만연히 공부해 가서 시험을 탁 치는 거하고 원한 문제지를 뽑아서 연습한 사람하고 시간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죠? 분명히 얻는 점수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1번부터 보십시다.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장 부분은 송달을 받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 2번 1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니 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게 무변론 판결. 예. 해설에 조문 짝 돼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3번. 예,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도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되기까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아니라 선고되기까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선고되기까지 요 단어를 답변서 제출 기간까지가 아니라 조금 지나더라도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요것도 좀 있으면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예, 그렇지 않죠. 그죠? 자백한다면서요. 그죠? 그럴 때는 변론 없이 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나온 지문이니까 또 보십시다. 답변서 미제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잘못된 것은 1번 나왔습니다. 그죠?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은 항변이니까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상속 관련 심판문 이거 답변서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죠? 타당하다. 그 다음 2번 공시송달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맞다. 3번 저 경우에 일부 기각의 무변론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다는 질문이 있었잖아. 그죠? 이거 없다라고 고쳐서 또 나왔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고요. 4번 출석하여 말로 다타. 그럴 때는 촉구한 후 연기, 기일 지정, 취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5번 보십시다. 틀린 것은 나오네. 그죠?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일부 청구기가. 2번 의료소송, 해고, 무효소송 등 피고가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 선고로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죠?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3번 저런 경우에 답변서로 본다. 그렇다. 그 다음 4번은 명시적으로 틀렸죠. 그죠?
답이 두 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복수 정답 문제도 있습니다. 넘기다 보면 답 없음도 있어요. 좀 있으면. 그 다음 보십시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행정가사 형성소송 변론주의가 배제되니까 무변론 판결할 수 없다. 그렇다. 예. 그 다음 2번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이 적당치 않다. 왜?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변론 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좀 정리되지 않은 입장인 것 같죠, 그죠? 우리 그래서 그냥 지문을 그대로 정리를 하시죠, 그죠? 지급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이 적당하지 않다. 요대로 정리를 하십시다. 그 다음 3번 됐고 4번 이거잖아, 그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판결 선고 전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됐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하지 말라. 좋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또 1번 당연한 거고, 그죠? 2번 소액사건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그죠? 그 다음 3번 계속 지금, 그죠? 반복 질문이 2010년부터 나오던 문장이었네, 그죠? 좋습니다. 4번 이것도 그죠? 흠이 사소하여 일부 기각하여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각의 무변론 판결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답지문인데 1, 2, 3번도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죠? 네, 소송 구조로 넘어가시죠. 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 구조 뭔지 아시죠? 그 다음 1번 민사소송의 본안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사건도 소송 구조 대상이 되며 비송 사건 즉 신청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18년도 문제다. 비송 사건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가십시다. 제기하려는 자도 구조 신청할 수 있다. 3번 그 상대방은 즉시 항고를 이 문장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보십시다.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 소송 비용에 소송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담보 면제의
구조결정에 그거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여기 계속 나와. 그죠? 그 다음 구조신청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신청인하고 상대방하고, 그죠? 개념이 서시죠? 그 다음 2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야, 1번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도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소송구조의 대상인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당연하죠. 그죠?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 3번 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이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죠? 130조랍니다. 주관적 범위에서 2항에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잘 안 보는 조문인가 봐. 그죠? 있다를 없다로 바꿔놨어. 그 다음 소송구조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신청서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 능력을 적은 서면까지 붙이는 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외국인, 법인, 제3자 소송 담당 그것도 다 되고 2번 단독으로 소송 계속 중 사물관할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해야 되겠죠. 그죠? 이송 전에 단독 판사. 예. 이송 전에 단독 판사. 3번 기각 결정에도 신청인은 당연히 할 수 있고 4번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소송 구조 기각 결정이 있으면 그 확정 전에는 소장각하하지 말라. 예. 는 것이 입장입니다. 우리 법원에.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1번 요거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상대방은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를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한 것이 있다. 상대방은. 두 번째 나왔어. 2번 비송사건은 구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3번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 그럼 취소해야 되겠죠. 그 상대방 또한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겠죠. 법원에다. 그죠? 저런 사람 왜 소송 구조해 주냐고. 나라에 돈이 넘칩니까? 그죠? 그 다음 4번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종전의 인지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데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네? 설명 다 해줬어, 그죠?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각하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맞는 말 설명해 놨는데 요 뒤에가 숫자가 맞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통 7일 줍니다.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요 날짜에 송달되었고 원고가 요 날짜 구조 신청을 하여 구조 기각 결정이 요 날짜 확정되었어. 그러면 이 날짜에 각하 명령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 7일이라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7일이 경과하라는 거죠. 그죠? 종전의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이 돼 가지고 그 기간이 완전히 경과해야지 15일 날 확정되는데 20일이 아니라 22일이 돼야 소장각하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야, 구급시험에 이렇게, 글쎄요, 긴 게 답이다 해서 누가 눈치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읽어가지고, 그죠? 기출문제를 정말 좀 꼼꼼히 본 사람만 끝에 여기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요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그죠? 쉽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인 법인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판결 선고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 구조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이런 거 있죠. 그죠? 받은 다음 강제 집행을 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이 문제인데 소송구조 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 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장 각하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재에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이 3번이라고 이게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해설 부분을. 소송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의 인지를 첩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각하할 수 있는지, 그래, 할 수 없다.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3번을 다시 읽어봅시다. 구조 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 전에 인지 보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구조 신청 기각 결정 후에 그 인지 보정 명령에서 정한 보정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그죠?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4번. 소송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일반 승계, 특정 승계 불문 소송 승계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맞다. 그래서 고로 본 문제는 답이 없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된다. 자, 패소할 것이 분명할 때는 소송 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만 않으면 돼. 승소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사람에게만, 그 사람한테만 미치고 일반 승계, 특정 승계 다 안 된다. 그 다음, 구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소송 구조가 문제가 많다. 굉장히 많네. 계속 갑시다. 7번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한눈에 보인다. 그죠? 승계인에 대해서 미친다. 1번 역시 2번 이거죠. 담보 면제. 요거에만 적시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예. 그 다음 3번 신청인은 당연히 기각 먹으면 적시하고 하는 거죠. 그죠? 승계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번 옳지 않은 것은 음, 1번부터 다 봅시다. 단독 사건으로 계속 중 소변경 신청하면서 그렇죠. 그죠? 이송 전의 단독 판사가 한다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서면으로 하고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작업 능력에 적은 서면도 붙인다. 그 다음 소장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구조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한 걸로 한 경우 인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각하하지 말라면서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송구조는 일신전속적이니까 승계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옳은 것은 그래 1번에 틀린 거 아시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진술 소명,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죠? 2번 신청에 의해서만 아니라 직권도 있었죠. 그죠? 3번 그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하더라. 승계인한테는 안 미친다. 예,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지문 한번 봅시다. 수수료를 제외한 재판 비용에 대해 소송 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래 이럴 때는 국고 대납 절차로 하라. 그렇다. 제외한 재판 비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조 비용의 납입 결정 및 추심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는 조문이 있었다. 적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문이 꼭 있어야 돼. 근거 조문이. 그죠? 다음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송 구조 비용의 승계에 따른 납입 결정 및 구조 취소로 인한 납입 결정.
그리고 추심결정은 모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의 부여 없이 꼭 정리하십시오. 집행권원하고 똑같으니까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4번 소송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납입결정이나 추심결정 그럴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속 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채권 발생 통지를 하여야 한다. 예. 어떤 절차적인 시험으로 치면 좀 덜 어려운 질문인데 눈치로 딱 봐서 이런 게 답은 아니야. 그죠? 통지 안 해야 된다. 뭐 그러겠습니까? 그죠? 무슨 뭐 다른 관직에게 대개 눈치상으로 객관식상 이런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런 문장들이 눈치로 봤을 때.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 소송 구조까지 다 봅시다. 127.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1번. 맞죠, 그죠? 그리고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있었어, 그죠? 2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 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 일부에 대하여만 구조를 할 수 있다. 그렇군. 2번. 3번. 법원은 소송비용 지출할 자금능이 부족한 사람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 그죠? 신청 또는 직권이야. 구조를 할 경우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패소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이든 직권이든. 그 다음 4번 서명해라. 구조가 너무 길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잠시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